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세포의 발생 그리고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세포는 뇌료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란 무엇일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멈추지 않고 증식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정상세포도 물론 증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상처 치료나 아니면 이제 성장 등 자신을 증식시키며 불어나는 역할을 항상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암세포는 이제 변이가 일어난 그런 세포로 성장을 억제하는 인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다 보면 종양을 만들게 되고 그 종양은 정상 조직과 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암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이제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증식은 하되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하지 않는 그런 얌전한 종양을 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악성종양은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하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이 이제 많이 온몸으로 전이가 된 암 3기, 4기 같은 경우에는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죠. 그리고 종양이 처음 생겨난 곳에 따라서도 구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암을 구분할 때 위암, 폐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암세포가 처음 생겨난 곳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처음 생겨난 세포의 종류에 따라 또 상피세포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또 육종과 선종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생겨난 상피세포에서 생겨난 이제 그런 암이다. 그렇다면 위선종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암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래 정상이었던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인데 암세포로 바뀌는 원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섭취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환경적 요인 또 방사능에 노출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암과 정상세포의 차이점에 대해 기반하여 암세포의 비정상적 성장에 대해 알려드릴 3020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암세포의 경우에는 일반 세포와 달리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의 과정이 없는데요. 일반적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의 말단에 있는 즉 염색체 끝부분의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즉 단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멸하게 됩니다. 이때 암세포는 생식세포라던가 골수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포토시스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세포주기 연결해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G1, S, G2, M기, M1과 M2 이렇게 가지고 거치면서 점점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사이사이에 이렇게 총 도합 약 3군데에서 4군데 정도가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이 제한점이 무엇이냐면은 세포가 세포 주기를 돌아가면서 이 세포가 지금 이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 단계인가, 즉 하나의 약간 뭔가 판별하는 그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세포의 경우에는 만약 그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진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제한점에서 즉시 세포 주기가 중단이 되고 세포는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점의 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냥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를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인자의 비정상적 관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RB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의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은 RB 단백질은 성장인자 즉 PDGF 같은 성장인자들을 자극을 시키고 즉 인산을 시킨다는 거죠. 성장인자가 자극이 되면은 신호전달 단백질에 부착을 하게 되면서 부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부산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사이클린과 CDK 복합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활성화된 복합체는 다시 이 RB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데 RB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은 RB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던 ETF라는 전사인자가 있는데 이 전사인자 간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 끊어진 ETF 전사인자 같은 경우에는 핵의 그 표면에 있는 구멍이 핵공의 사이를 통해서 핵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핵 안으로 침투하게 될 전사인자는 핵 내부에서 전사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성장 인자를 통한 신호 메커니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 세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만 성장 인자가 반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런 성장 인자의 자극이 없거나 혹은 이 성장 인자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암세포의 전이와 침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의 침윤이란 암덩어리 주위 조직에 암세포가 침범하여 증식하는 특성을 말하고, 전이는 침윤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기관에 암세포가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침윤을 전이의 한 단계로도 보기도 하는데,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침윤하는 것에서 시작해 혈액내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멀리 떨어진 기관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자리를 잡는 그 상황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잠복기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성장기가 길고 잠복기가 짧다는 특성을 가지지만, 유방암의 경우에는 성장기가 짧고 잠복기가 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이 전이하는 특성과 침윤하는 특성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EMT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세포는 세포의 성질이 바뀌는 과정을 겪는데 이를 EMT 상피 간역 이행이라고 합니다. 일반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사이 결합을 유지하는 단백질을 이카데헤린이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EMT를 거치면 상피세포에서 배아세포의 성질을 가지는 간엽성 세포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카데헤린의 구조가 바뀌어서 N카데헤린의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침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장기에 정착한 암세포는 앞선 EMT의 반대 과정 MET를 거쳐서 배아세포의 특성을 지니다가 다시 한 곳에 고정되는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된 세포가 발견될 경우에 이것이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암세포의 기본 개념, 즉 종양의 개념적 정의 및 종양의 분류학적 관점에서의 지식에 대해 다뤘으며, 암세포의 발생 과정 및 원인, 그리고 암세포의 전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